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몇 달 안에 기준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라는 매파적 입장을 발표하며 7만감의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채금리는 급등했고요. 예상보다 고금리가 오래 유지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경제지표에 연준 이사들의 매파적 발언까지 겹치면서 투심이 악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제 우리 증시 상승 피로감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에 양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만 특히 지난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반등했었던 PBR 관련주들 일제히 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도 증시 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나눠가시길 바랍니다. 예상치별 지수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보합권 내에서 혼조 흐름 보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뒤집혔네요.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마이너스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피는 0.04% 소폭 하락한 2,590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은 0.33%. 조금 더 내려가면서 805포인트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양 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대장주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현대차는 보합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SK하이닉스 1.44% 강한 모습으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59% 강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지켜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아, 큰 폭의 상승률을 그동안 기록했었던 기아가 어제부터 줄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2.11%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은 0.94%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포스코홀딩스 보합 그리고 네이버 역시 0.48% 보합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코스닥으로 넘어가 봐야죠.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나란히 파란불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에코프로 BM은 2.67%, 2% 넘게 낙폭 연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에코프로도 1% 가까이 낙폭이 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HLB가 1.27%, 알테오젠이 2.64% 약한 모습을 연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셀트리온 제약만이 나홀로 1.67% 강한 모습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짚어보겠습니다. HPSP가 1.3%, 엔캠이 2.35% 강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0.26% 약보합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리노공업과 신성델타테크 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담아보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첫 번째 종목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휴재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4분기 영업이익도 지금 집권사들의 컨센서스가 많이 높아지고 있죠. 영업이익은 지금 현재 3,500억 이상 나올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휴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송이나 여러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좀 있었지만은, 생각보다 주가는, 크게 좀 반응을 안 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올해 지금 이제 펀더멘털에 기초한 어떤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면서 그나마 좀 시장이 변동성이 심한 상황에서도, 상승 여력을 계속 좀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 4분기 때의, 전년 대비, 그리고 전분기에 대비해서도 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을 본다고 하더라도 역시 첫 번째로 중국 톡신 쪽에서의 어떤 선적에 대한 부분이 좀 재개됐던 상황이죠.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정상화가 지금 이루어졌다는 부분이 좀 주요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우선 매출처죠. 이 호주와 캐나다 새로운 쪽에서의 어떤 직판에 대한 이 실적이 그대로 이 작년 4분기 실적에 이 반영이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지금 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소송이나 이런 부분이 올해 좀 빨리 정상화가 된다면 이 올해 그 휴재를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500억 가까이는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톡신 쪽 글로벌
어떤 톡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보톡스가 어떻게 보면은 치료 톡신 쪽에서는 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미용용 톡신 시장 쪽에서는 이 신규 진입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좀 용이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글로벌적인 톡신 업체들도 지금 많이 미용 시장 쪽에서 진출하고 있는데 이 휴젤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지금 준비를 잘 해왔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그 전에 어떤 이 고금리나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시설이나 이런 이 장비 도입이 좀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 톡신이나 필러 시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수요는 그나마 좀 이런 상황을 좀 오히려 지금 그 기회로 삼으면서 신규 시장 진출에 좀 한 발짝 더 편하게 좀 다가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휴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슈 해소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시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주가 상승 여력은 우선 선반영되면서 더욱더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말부터 이제 미국 쪽에서 선적이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국가가 판매되는 국가가 다양화되는 점이 매출액의 증가에 그대로 이어지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한번 실적을 좀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지난주 금요일도 신고가를 좀 썼었는데 이런 랠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저 PBR주로 가면서 사실 이제 휴젤 같이 성장주 쪽 뜸했었는데 오늘 좀 들어봤고요. 그다음 종목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노션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하겠는데 이노션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떤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로서 이 현대차 기아의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좀 주가에 좀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구조로 좀 가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노션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 그룹의 중심에 좀 광고를 담당하는 업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4분기 실적도 괜찮았습니다. 영업이익은 477억을 기록하면서 이 컨센서스 그 전에 증권사들이 예상했었던 컨센서스를 상회한 수치를 좀 보여주었는데 우선 광고 경기가 지금 좋다, 이제 회복이 들어간다라고 단언은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 현대차 그룹의 어떤 신차 출시나 그리고 여러 CES나 이런 쪽에서의 이 광고에 대한 수주나 이런 부분이 좋게 좀 반영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현대차 그룹의 소렌토, 카니발, K5, 투싼 이 페이스 리프트 효과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이노션에도 이어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이 이노션이 이 디지털 쪽에서의 마케팅에 대한 확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실적을 좀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출액은 당연히 작년 대비해서는 증가하는 수치로 갈 가능성이 큰데 중요한 게 이제 광고 쪽이 이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갈 때가 약간의 비수기 있지만 지금 현재 CS 관련해서 BTL 물량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전분기보다는 계속 좋아지는 추세가 눈에 띄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노션도 이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역량을 좀 계속 강화하는 부분을 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어떤 수주가 좋아지는 것보다도 디지털 관련해서 업체를 좀 인수하고 또 이제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이 솔루션이나 이런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노션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가 주가가 지금 현재 선반영되고 있긴 하지만 저는 이런 분위기는 계속 지속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2월 6일 화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양 지수가 마이너스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우선 환율은 1,334원대입니다. WTI 국제유가 배럴당 7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국제 금 가격은 온스당 2,042달러입니다. 비트코인 42,695달러 선에서 등락 오가고 있습니다. 전날 건설기계 업종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여행 수요 증가와 설 연휴 그리고 중국 춘절 기대감에 여행 업종도 오름세를 겪었고요. 한편 단기 급등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금융주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반도체와 AI, 해운주도 부진했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 어떤 테마가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질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개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는 0.17% 낙폭을 조금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2,586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4% 하락하면서 804포인트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양 지수가 마이너스권에서 파란불로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검색 많이 하고 계실 10개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이슈 찾아봤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하나하나 분석해 보시죠. 우선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현재 2.64%, 2%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99만 9,600원이고요. 신성 델타테크 초전도체 APS 발표 소식에 급등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추가 하락권 이어지고 있고요. 다음은 현대힘스입니다. 2.88% 약 3% 가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22,200원 선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현대힘스 5거래일 만에 어제 반등해서 상한가 치기도 했습니다. 조선 기자재 전문 기업이죠. 다만 오늘은 매물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서현이화입니다. 2.38%, 2% 넘게 내림세 겪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22,5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서현이화 4거래일 연속해서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자, 회사 주식 추가 취득과 저PBR 자동차 부품주의 매력 속에서 상승 흐름을 탔다가 오늘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닉스입니다. 네, 현재 지금 5개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빨간불 켜고 있고요. 8.51%, 8% 넘는 강세 연출하면서 시초부터 오름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38,9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닉스는 북미 시장 고객사 수요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상장 첫날 200% 넘게 급등한 2차 전지 부품 기업이기도 하고요. 다음은 원익홀딩스입니다. 원익홀딩스 1.76% 하락하고 있습니다. 4,47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회사 지분 가치만 시총의 4배입니다. 저 PBR 관련주로 함께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출판자 오늘 시초부터 6.55% 강세 연출하면서 26,8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 관련주로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다음은 에코플라스틱입니다. 에코플라스틱 역시 6.77% 강한 모습으로 오름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5,68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인도 IPO 소식에 현지 공장 매력이 부각되면서 시간 외에서 급등했었던 종목입니다. 저 PBR 관련 자동차 부품주에서도 속해 있는데요. 현재 추가 상승분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함께 지켜보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CCS입니다. CCS와 메가임드는 아직까지 좀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은 CCS는 1,69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CCS 초전도체 관련주 연일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추적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메가MD입니다. 아직까지 좀 체결 지연되고 있는데요. 3,06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메가MD 오늘 의대 증원 규모 발표됩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주로 시간 외에서도 상승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스튜디오 3획입니다. 오늘 상장한 종목이고요. 현재는 173% 상승하면서 49,3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케아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스튜디오 3획 오늘 코스닥 상장했고요. 공모가는 8,000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무려 49,500원까지 터치한 모습인데요. 청약 경쟁률은 2,650대 1이었고요. 증거금은 무려 5조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스튜디오 3획까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소식은 강건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계속해서 관심 주식 상위부터 좀 보겠습니다. 스튜디오 3위 오늘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시장이 저 PBR 쪽으로 갔잖아요. 제가 스튜디오 3위 숫자 언뜻 보니까 PBR이요. 10배입니다, 10배. PER이 아니고 PBR이 10배니까 여러분들이 뭐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많이 올라오시면 상당히 고평가입니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자, 삼성전자입니다. 플러스 0.27%. 뭐 이렇게 내려가지도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 74,000, 72,000 뭐 여기 근처에서 레인지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신성 델타테크 최근에 뭐 주가가 죽지를 않죠. 계속 관심주의 3위권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은 뭐 마이너하게 0.1% 올라가는 정도네요. 현대차 어제까지도 상당히 강했죠. 기아하고 현대차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 어제는 기아가 먼저 내렸는데 어제는 현대차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현대차의 차익 실현이 좀 장초반에 나옵니다. 기아도 1.9%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만은 현대차, 기아가 서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PBR로 봤을 때는 기아가 더 높습니다. PBR은 이제 기아는 1배 정도 근처에 와 있고요. 현대차는 거기에 못 미치죠. 그러나 기아가 훨씬 ROE가 높기 때문에 그 절대치 가지고는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아가 현대차보다도 여전히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쌀 수도 있는 이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제주 반도체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많이 밀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을 하면은 이렇게 펀더멘털을 봐야 되는데 너무 많이 급등했었기 때문에 최근에 조금 조정받다가 오늘은 약하게 반등하는 정도로 시작을 해봅니다. HLB 최근에 뭐 임상 얘기 때문에 좀 많이 좋아졌다가 조금 차익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기아 아까 말씀드렸고요. 에코프로-BM 어느덧 에코프로-BM이 뭐 관심 주식 1위부터 5위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관심 주식 등위권이 계속 이렇게 밀리고 있으나 지금은 10위권까지 와 있네요. 2% 오늘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대힘수도 뭐 분할 상승해가지고 올라왔습니다만은 상당히 높죠. 여기도 PBR 보면은 뭐 1배 수준이나 뭐 거기 있으면 딱 맞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올라오셨을 때 펀더멘털을 꼭 보시고 리포트가 혹시 있으면은 리포트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잘 안 가시면 재무제표 찾아가지고요. 자기 자본, 그러니까 자본 총계가 얼마인지 보시고 시가총액 보시고 그거보다 크면은 그냥 파르셔도 괜찮을 것도 같습니다. 포스코홀딩스 0.9% 오늘 내려가고 있네요. 자, 에코프로는 16위권까지 관심 주식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1.85%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코스피는 플러스, 코스닥은 마이너스지만은 최근까지 저 PBR주 열풍에 좀 올랐던 운수장비 이쪽 좀 내려가고 있고 금융주는 어제 좀 많이 미리 내렸었죠. 조금 장 초반에 다시 반등세, 의약품이 아주 강하네요. 오늘 외국인들은 그렇게 개입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선물에서 117계약 순매도, 코스닥에서 99억 순매도입니다. 그러나 코스피에서는 323억 순매수입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의 가장 분명한 흐름은 코스피 쪽을 많이 사고 코스닥은 여전히 차별적으로 덜 사든지 더 많이 팔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시장의 자금들이 저평가인 코스피 쪽으로 가고 코스피보다 2배 이상 코스닥 높다고 그랬습니다. 높은 쪽은 다 팔아치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로 프로그램 매수 보겠습니다. 59억 순매수하고 있는 삼성전자 보합이고요. 36억 순매수하고 있는 하이닉스 1.1%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시가총액 상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렇게 제약바이오 요쪽만 조금 강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팔았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1, 2, 3위가 전부 다 팔았네요. 프로그램도 순매도입니다. 에코프로-BM 2.7, 에코프로 3.7, HLB 1.8, 그러니까 1위부터 3위까지 계속 내려가고 있고 여기도 셀트리온 제약 2.5% 장초반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순매수 상입니다. 오늘 보니까 현대차 여전히 좀 사네요. 7.4%, 아침보다는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보합까지 다시 돌아왔습니다. 삼성전자 프로그램 약간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간밤에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대적으로 괜찮았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에코프로머티 좀 많이 밀리네요. 5.7%. 최근에 23년에 상장했던 새내기주 밸류에이션 너무너무 높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주가가 많이 급등하고 원인 모를 급등했을 때는 좀 차익 실현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때였습니다. LS 지수사 관련해가지고 할인율이 좀 높다 이런 생각으로 최근에 열심히 달렸던 주식인데 오늘은 3% 좀 밀리네요. LNF 계속적으로 약세권에서 저가를 갱신하면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 보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입니다. 55억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 0.3% 올라오고 있고 셀트리온도 오늘 프로그램 매수 덕에 플러스 3.6% 올라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순매도 상위 보겠습니다. 삼성 SDI 2차 전지 대형주 중에 좀 그나마 최근에 조금 고개를 들었던 주식 중에 하나죠. 오늘은 프로그램 순매도 31억 들어오면서 1.5% 밀리고 HL만도 최근에 자동차 부품 쪽도 관심들을 많이 받았었는데 좀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옵니다. 프로그램도 20억 순매도 나오면서 5%대 이렇게 많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입니다. 엔캠 47억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3.9% 올라가고 있고 오늘은 에코프로가
49억 프로그램 순 매도를 맞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차장님, 오늘 보면 말이죠. 간밤에 엔비디아는 거의 뭐 5%대 가까이 오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쪽은 그나마 괜찮았고 반면에 테슬라 쪽은 4% 가까이 이렇게 내렸어요. 이렇게 지금 최근에 차별화, 또 갭이 좀 커지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도 그런 게 오늘 이어질까요? 어떻습니까? 그쵸, 이제 뭐 AI4라는 또 얘기가 좀 생길 정도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이제 뭐 이 빅테크 시총 상위 종목들도 그 종목별로 좀 나눠지는 모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비교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뭐 테슬라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전기차 쪽에서의 전망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약간 좀 그 성장주죠. 지금 이제 금리 앞서 간밤에도 얘기했지만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가 늦어지는 상태에서 이 테슬라 같은 이 종목들은 약간의 좀 시장에서 뒤처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상승 여력 같은 경우가 좀 약간의 좀 그 하락장 속에서도 지금 나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 증시를 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뭐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는 약간 좀 고평가가 좀 있지 않나라는 느낌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관련 이 AI 종목들도 지금 그 매수 이 상승 여력을 같이 좀 이어가야 되지만 지금 이 어떤 내적인 어떤 저PBR 좀 정부 정책에 의한 부분에 있어서 유동성은 한정돼 있으니까 지금은 이 우리나라 좀 AI 관련된 종목들은 저는 단순 어떤 지금 차익 시장을 생각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저PBR 특히 이제 이 자동차주를 중심으로 한 약간의 유동성이 좀 나눠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하지만 결론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상반기 때 지금 엔비디아만 보고 또 이제 SK하이닉스의 실적 그리고 오픈 AI 쪽에서의 어떤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이 미국과의 이 밸류 체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AI 쪽은 저는 올해 상반기 때는 계속해서 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저PBR 주도 이 종목들에 대한 슬림화를 해야겠지만 AI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도 이 슬림화가 꼭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어떤 AI 서비스에 치우치는 기업들보다도 지금 이제 고성능 쪽에서의 이 반도체 제조하는 뭐 제조 반도체나 한미 반도체 이런 비슷한 이 제조업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은 약간 크게 봤을 때는 이 금리에 대한 통화 정책에 의한 성장주와 또 이제 가치주가 좀 갈려지는 그런 패턴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이어질지 부분은 생각해 봐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저PBR도 마찬가지고 이 성장주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그 종목들에 대한 이 종목별 슬림화가 꼭 필요한 시기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내드리기 전에 질문 하나만 더 가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 그 기자회견하는데 갔다 와가지고 오프닝 멘트에서 자료를 썼습니다만은 가서 보니까 기본적으로 ROE 많이 올려가지고 PBR 올려서 뭐 주가 좀 올려보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ROE 올리는 데는 뭐 불효불급한 이제 부동산도 좀 팔고 관계없는 관계사 지분도 좀 팔아가지고 그걸 재원으로 해가지고 배당도 주고 자사주 매입 소각도 하고 이런 걸 하면 당연히 이제 ROE가 올라가는 건데 뭐 사장님이나 저나 개인들이 좀 바뀌겠습니까? 기업들이 좀 빨리 바꾸면 좋겠습니다만 그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근데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거는 오늘 KB금융하고 신한주지 이런 금융지주 쪽이 조금 올라가는 게 있어서 그래요. 일본 어제 예를 좀 들던데 일본에는 은행들이 대주주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정부에서 바꾸라고 하면은 이렇게 가버넌스가 잘 바뀌는 구조는 이미 바뀌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가족 경영 체제 시스템이 지금 상당히 본고한 이런 가운데 우리가 뭐 그 민간단체에서 바꿔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바꿔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반등이 오는 게 KB금융주주나 신한주주 이런 쪽으로 좀 오는 것 같은데 일반 기업들하고요. 이 금융지주하고 앞으로 저PBR주 얘기를 한다 하면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KB금융이나 신한주주 이런 쪽 금융주주 쪽 오히려 정부 말을 좀 잘 들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거기 가이드라인에 잘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지금 금융 지주 업체들이 저도 이제 객상에 있는 그런 입장에서 이 금융 지주 쪽에서의 주가 상승 여력이 좀 오랜만에 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약간 저는 이제 주가랑 이 정치적인 부분이랑 연관되어 있는 걸 그렇게 좀 좋아하진 않지만은 뭐 이번에 그 전에의 어떤 정권에서는 약간의 좀 지주회사들이 이 정부 정책과는 좀 무관하게 좀 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번 이 금융지주사들 쪽에서는 이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충실하게 좀 이행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 주는 게 이색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 근데 그 전에도 그랬죠. 뭐 PBR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뭐 주가 수익 비율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금융지주사들 같은 경우, 특히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평가에 대한 얘기는 좀 나눴던 상황이었고,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정부가 그 전에 눈치를 많이 줬죠. 뭐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이자 장사를 뭐 한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약간의 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눌리는 구조로 갔던 상황이었는데, 뭐 지금은 우선 말씀하셨듯이 뭐 일본 쪽에서도 영향이 좀 있는 걸로 판단되고 있고, 저는 그 전에 억눌렸었던 부분이 주가가 지금 분출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근본적인 대책 없이 뭐 PBR 뭐 100 미만 뭐 이런 것만 좀 외친다고 한다면은 주가장 상승 열리는 좀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오히려 좀 주주 가치를 위해서 지금 현재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어떤 지주회사들의 그 전에 뭐 주가도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의 여러 가지 이미지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정부 정책과 관련된 저 PBR 관련주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이성욱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말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완 본부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오늘 좀 외국인들이 코스닥도 많이 파네요. 코스닥 네. 벌써 1% 밀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가 또 간밤에 좀 변동성이 강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투심 악화가 일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근데 오히려 이제 코스닥에서의 좀 기회를 찾아보시는 것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미 좀 다 떨어져 있었던 부분에서 상당히 빠르게 지수가 상승이 나왔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도 상승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지금이 완전한 좀 기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사실 분할 매수로 뭔가 지수 투자라든지 모아가시기엔 좀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 물론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쪽으로 수급이 쏠려 있는 현 시점에서는 좀 그렇게까지 크게 좀 주목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일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는 뭐 조금 저조한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러한 흐름들이 뭐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냐 그 부분에서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만약에 코스피가 다시 한번 좀 연휴 이후에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들, 뭐 혹은 다른 기타, 뭐 삼성전자라든지 기타 이제 반도체에 다시 좀 라인업. 왜냐하면 오늘 엔비디아가 또 굉장히 많이 올랐기 그렇죠. 때문에
그에 따라서 다시 반도체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2,600을 뚫어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움직이게 된다면 또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의 이런 패시브 자금들이 코스닥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끌려가는 흐름들로 보셨을 땐 좀 나쁘지 않고요. 모든 의사결정을 좀 진행을 하실 때는 사실 이제 주가 위치 에너지가 높게 있을 때보다 아래쪽에서 좀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을 때 남들이 불안해할 때부터 사실 모아 가신다면은 충분히 좀 좋은 전략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시장에서는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 부분과 이제 차익 순매수의 부분을 좀 보셔야 되고요. 특히나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 부분을 중요하죠.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외국인에 대한 이런 선물 순매도 흐름이 얼마나 좀 커지느냐 그런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현물의 수급의 흐름들도 좀 보셔야 되고요.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이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금융 기관에서의 좀 금융 투자에 좀 강력한 수급 이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부분으로 올랐던 시장이기 때문에 해당 주요 이제 수급처들에서의 수급 이탈이 만약에 연속성으로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시는 가운데 코스피 0.7%까지 낙폭을 지금 확대하고 있고 코스닥이 800선이 깨졌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부터 살펴보면서 가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코스피입니다. 세방전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한올 바이오파마, 더존 비주원, 영원무역 5개네요. 어느 걸 좀 볼까요? 네, 일단 오늘은 영원무역을 좀 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소비에 대한 조금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의류라든지 해당 부분들에서의 조금 기조가 긍정적이진 않지만 최근에 이제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좀 저가 부분에서의 좀 라인업들이 좀 좋아진다라는 기대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한 번 정도는 이런 소비주 쪽 안에서의 좀 순환매 기조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인 산업 리포트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매출액과 영업이익 단에서는 좀 일부 조정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들과 앞서 말씀드린 이제 저가 브랜드에 대한 SPA라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기조가 나오다 보니까 바닥권에서는 좀 일부 반등 기조가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바닥권에서의 최근에 좀 움직임이 나오는 쪽에서의 강한 기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뭐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고점에서 아직까지도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룸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후발적으로 조금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좀 단기적으로는 요 120선 자체를 다시 하락 이탈하면은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박스권 하단으로 좀 설정하셔가지고 트레이딩 전략으로 충분히 접근하시기에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무역 같은 경우는 뭐 방글라데시에서 최저임금 올라가는 그런 뭐 악재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주가는 올라왔습니다만 가치는 여전히 싸다. 이 점을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는 코스닥 시장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코스닥입니다. 헬릭스미스, 이닉스, 현대힘스, 카나리아바이오, 유진테크 5개네요. 어느 걸 얘기해 볼까요? 네, 저는 유진테크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 좀 일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많이 빠졌어요. 네, 어제 좀 상당히 많이 빠졌죠. 예. 뭐 아시겠지만 이제 고쿠사이 일렉트릭 쪽에서의 특허권 침해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으로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큰 악재로 받아들여서 뭐 주가가 단기간에 거의 뭐 한 30-40%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일단은 좀 이게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반응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직까지 사실 구체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 나올지 좀 확인이 안 된 상황인데 좀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악화가 되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 좀 강력한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의 위치로 봤을 때는 이게 벌써 좀 상당히 많이 빠져 있고 이전에 좀 다시 이제 반도체 쪽에서의 좀 상승이 나오기 직전 라인까지 좀 빠졌기 때문에 뭐 현재 시점에서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하시는 거는 좀 충분히 좀 괜찮다라는 판단이 좀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고객사들이 이제 뭐 디램이나 낸드 쪽 특히나 낸드 쪽으로 좀 이제 파급력이 확대가 될 거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의 좀 변화 기조들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 디램 공정에 대한 이전 투자 부분들 그게 24년, 25년까지 좀 이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턴에 대한 그런 기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렇게 단기적인 할인율이 조금 강하게 나타나 줬을 때는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고요. 또 악재 부분이 이미 좀 어느 정도 주가에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저가 매수에 따른 분할 매수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위진테크 악재 발생으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만 발상의 전환을 해서 좀 저가에 좀 모아보자 이런 의견이네요. 자, 지금부터는 급등 종목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실시간 급등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개장 특징주 이외의 종목을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급등주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급등주는 큐라클입니다. 당뇨병성 황산 부종 경구용 신약 후보 물질의 임상 이상, 탑라인 데이터 핵심은 시력 개선이다라고 설명한 큐라클. 연내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의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현재 29.94% 상한가 직행했고요. 13,6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급등주는 CCS입니다. 초전도체 관련 거래소는 어제 CCS의 시황 변동 관련 조회 공시를 요구했습니다.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고요. 여전히 관심이 뜨겁습니다. 현재 15% 넘게 상승하면서 1,958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급등주는 메가MD입니다. 의대 증원 오늘 발표 완료됩니다.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현재 상한가까지 터치했다가 오늘 좀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중에 어제 또 상한가까지 올라갔었죠. 현재 15.36% 급등하면서 3,53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KR 모터스입니다. 17.91%, 약 18%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이윤차 전문 생산업체로 장중 상한가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모습이네요. 자, 그럼 삼성출판사 다음 종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12%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28,3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출산 장려 관련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전날에 이어 오늘도 추가 상승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까지 실시간 급등주 알아봤습니다. 시장이 빠져도 급등주는 매일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따라가 말아 화면으로 보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따라가자라고 따라가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조선업에 대한 부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국제해사기구에서 계속적인 좀 환경 규제가 강화가 되고 있고 결국엔 2050년까지 무탄소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요한 시장 기관에서는 영국의 클락슨 같은 그런 쪽에서는 2030년 정도가 됐을 때는 무탄소에 대한 비중이 한 80%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무탄소 선에서 가장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결국에는 이제 암모니아선이죠. 메탄올선 같은 경우는 중국과 양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엄청나게 선도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암모니아선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7, 80% 이상의 좀 수주 기조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올해 상반기부터 벌써 수주 랠리가 굉장히 좀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암모니아선에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은 아직까지 100% 무탄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25년까지 기술 개발이 완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좀 진행이 되는지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암모니아선이 좀 중요한 이유는 결국엔 LNG선은 무탄소는 아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더 고부가선으로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고 15%에서 한 20% 정도 더 가격이 성과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Q단에서의 좀 약간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특히나 피해 상승으로서 질적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주 핵심이고요. 전반적으로 글로벌적인 선박 수주량은 한 올해 30% 정도가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HD 한국조선해양은 벌써 2달 사이에 수주 연간 목표치 3분의 1을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주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벌써 2달 사이에 암모니아선을 11척이나 수주를 했기 때문에 단연 선두 부분에 있다는 점, 그리고 21년도부터 이런 친환경선에 대한 전체적인 수주 규모를 봤을 때 약 5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절반 이상의 캐파를 들고 가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HD 현대상호중공업이 비상장 종목인데 해당 수주가 작년에도 200% 넘게 나왔는데 그 부분이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조선업 중에서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 거의 밑바닥에 지금 기고 있는 상황인데 HD 한국조선해양은 여전히 높은 이유가 결과적으로 같은 조선업이어도 얼마나 수주가 잘 나오고 있느냐가 결국엔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연 수주 대장 흐름들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암모니아선 관련해가지고 HD 한국조선해양 따라가 보자 이렇게 의견 개진됐습니다. 그 다음 종목도 화면으로 보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화신, 최근에 자동차 부품도 좋아요.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따라가자라고 따라가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자동차가 일부 조정이 나와도 부품주들은 충분히 좀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아이템 자체는 비슷하죠. 왜냐하면 이런 화신이나 뭐 SL, 서현야 이런 기업들도 PBR이 1배 이하이고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뭐 PR은 4배, 5배에서 뭐 6배까지 좀 굉장히 자동차 완성체와 비슷하게 굉장히 실적은 좋은데 저평가를 받고 있는 산업군들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충분히 좀 순환매가 돌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완성차가 주가가 뭐 1배가 오르면 보통 이런 부품주들 같은 경우 3배 정도까지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완성차 집중으로 해서 좀 주가가 먼저 선반영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품주들 안에서도 순환매가 좀 돌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추적해서 움직일 확률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샤시 부분을 제작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후에 전기차로 좀 진행이 되더라도 뼈대를 만드는 회사여서 계속적인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요. 또 미국에서 2개의 공장을 가동을 할 예정이죠. 그래서 공장 가동에 따른 기대감들이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현대기아에 따른 납품이 되는 그런 이제 제조 라인들도 좀 확대가 될 거기 때문에 관련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질 거고요. 만약에 대선에서 트럼프 쪽으로 만약에 좀 집중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제 또 관세 얘기가 무조건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근데 현지 공장을 갖고 있는 것은 거기서 굉장히 좀 큰 메리트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선에서 만약에 변수가 생기더라도 조금은 안정적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글로벌 완성차에 대한 큐가 뭐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피크아웃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조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여전히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제가 어제 밸류업 프로그램도 갔다 왔습니다만은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낮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물량이 아주 많기 때문에 네. 그걸 돌려가지고 ROE라는 게 아주 많이 나오는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싸다. 그래서 오늘 화신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증시고 리포트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은 기아인데요. 어떤 내용 담고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웰컴 투 기아 SK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아온 종목이기도 하죠. 사업 개요부터 하나하나 짚어보시죠. 우선 1999년 아시아자동차와 함께 현대자동차 인수가 되었습니다. 전체 매출액의 약 35% 내외를 내수 시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북미, 중미, 유럽 시장 등 해외에서의 판매 비중은 약 65% 수준입니다. 사업 내용 살펴보시면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의 제조 및 판매, 렌트, 정비 용역을 영위하고 있고 주요 제품은 완성차로 승용, 레저용, 사용용 등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주요 원재료는 엔진과 미션 모듈 등 부품과 철판, 페인트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생산 능력은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약 217만 4천 대입니다. 생산 실적은 219만 1,824대로 가동률 100%를 넘어서고 있고요. 국내외로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9월 총 매출액은 ASP 상승 지속과 원화 약세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재료비 증가 등의 비용 부담 요인도 존재하긴 합니다. 다만 강력한 물량 효과와 가격 효과, 믹스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장점으로 자리하고 있고요. 선진시장 중심의 인센티브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우호적인 환율 효과로 손익을 크게 개선시킬 수가 있는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8%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률 또한 글로벌 OEM 중에서도 최고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SK증권의 리포트 이제 하나하나 더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가 급등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아의 주가는 1월 25일 실적 발표일로부터 전일 종가까지 7거래일 동안 무려 35% 넘게 급등했고요.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4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2024년 실적 가이던스와 주주 환원 정책이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또한 정부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서 저 PBR 매력이 부각되면서 강세를 함께 연출했다라고도 보고 있는데요. 실적 호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높은 수익성과 실적 호조가 지속되고 있고 또 주주 환원에 대한 여력이 높은 의지가 있다라는 그런 회사인데요. 기아의 실적은 첫 번째 ASP 상승이 지속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높은 전기차 경쟁력, 세 번째 하이브리드 기술력과 함께 우호적인 환율 등을 바탕으로 향후 호실족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주 환원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관심이 있고 있는 주주 환원 정책이죠. 이러한 호실적과 양호한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 주주 환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기아는 지배주주 순이익의 25%를 배당하고 있으며 5천억의 자사주 신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매월 1조 내외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배당 재원이 튼튼하며 금융회사와 달리 정부의 배당 규제도 없어서 최근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장 모범적인 회사로 생각되고 있다고 하는고요. 현대차와는 달리 UAM, 로봇 등의 비용 요인이 적은 것 또한 장점이다라고 SK증권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도요타의 반사익 매력도 있습니다. 테슬라는 모델 3, 모델 Y의 노후화와 AI에서 불투명성으로 주가가 부진하고 도요타는 각종 테스트, 데이터 조작 사건이 불거지면서 신뢰성에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주가 역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기아의 저평가 상황, 환율과 밸류에이션, 경쟁력 등이 무척이나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월 5일 최근 기사 짚어보겠습니다. 적극적인 주주 환원이 예상된다, 목표 주가를 상향한다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줄지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더 PBR로 부각을 받고 있고요. 우선 주가 순자산 비율 정책 수혜, 자동차 대장주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추가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상향 기조를 그려주고 있고요. 도요타의 잇단 품질 문제 역시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금리, 지정 확정 리스크, 선거 리스크로 굉장히 불확실한 매크로 이슈를 같이 가고 있고요. 미래의 고성장 비전보다는 현재 주주 환원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더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동차 업종의 전반적인 수혜가 예상되고 있어서 부품주 역시도 함께 상승분을 보여주기도 한 최근 모습이었는데요. 2월 5일 최근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오늘 도감 브리핑 시간에서도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기아가 중동에서 수소 전술차로 기술력을 뽐낸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되는 WDS 2024의 방산 점시회에 참가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여기서 수소 전술차로 기술력을 뽐낸다라는 소식이고요. 여기에 수소 모멘텀과 방산 모멘텀을 함께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강점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중동에서 수소 전술차로 기술력을 뽐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됩니다. 중형 표준 차량, 소형 전술 차량을 해외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집으로 우상향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속적인 피크아웃 우려임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지속적으로 실적을 좋게 보여줬었고 퍼포먼스도 그만큼 좋았지만 주가 자체는 지지부진한 박스권에 머물렀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다가 지금 과매수 구간에서 상승 흐름을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러브콜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2월 5일 12만 1,300원이라는 최고가를 형성하기도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 PBR 관련 주로 집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웰컴 투 기아, SK증권은 매수 의견을 보여줬고요. 15만 원으로 주가 역시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아의 주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 좀 약하죠. 2,570선 기관이 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장 전 지금세에서는 휴젤, 이노션 언급됐고요. 따라가 마라에서는 HD, 한국, 조선해양, 화신 두 종 모두 따라가자 이렇게 의견 개진됐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실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